이런 가운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북미 고위급 외교관들이 만나서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회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워싱턴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 데 이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실무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들이 스톡홀름에서 협상에 착수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대미 관계와 핵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건 대표가 현지 시간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스웨덴에 주말쯤 도착해 양측 실무 협상도 주말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만남은 북미 간 첫 실무 협상 채널이 가동되는 것으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양측의 물밑 협상이 급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북핵 6자 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어제 스웨덴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이도훈 본부장이 지난 15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미국의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의 전화통화를 갖고 향후 추진 방향을 조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남북 간이나 북미 간은 물론 남북미 3자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백악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여홍규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쯤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 장소는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발표는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productive, and they're going to continue those conversations, and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speaking.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면담은 현지 시간 낮 12시 15분에 시작돼 약 9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조치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다시 숙소로 돌아갔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 부위원장의 숙소로 들어가 두 사람이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백악관 방문에 앞서 먼저 만나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방미 이틀째를 맞아서 첫 공식 일정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함께 김 위원장의 숙소인 듀폰 서클 호텔을 찾아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작년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국무부는 고위급 회담 직후 간략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는 김 부위원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노력들에 대해서 좋은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사전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에서 공군 소속 전폭기 2대가 훈련 도중 충돌한 뒤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조종사 1명은 구조됐지만 3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현지 시각 18일 오전 수호이 34 전폭기 2대가 비행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부딪힌 뒤 사할린 섬 인근 타타르 해협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조종사들은 비상탈출에 성공해 낙하산으로 해상에 내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명만 당국에 구조됐고 나머지 3명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 당국은 함정 6척과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강풍과 높은 파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토요일 MBC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열릴 것이라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는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현지 시간 18일 낮 12시 15분부터 9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교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 백악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회담 장소는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ve had very good steps in good faith from the North Koreans in releasing the hostages and other moves, and so we're going to continue those conversations. And the president looks forward to his next meeting. 백악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비핵화 의제 조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앞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도 50분간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의 진전을 위한 좋은 논의가 있었고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이 끝난 뒤 폼페이오 장관과 숙소로 돌아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북미 고위급 외교관들이 만나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 데 이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실무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들이 스톡홀름에서 협상에 착수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대미 관계와 핵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비건 대표가 현지 시간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스웨덴에 주말쯤 도착해 양측 실무 협상도 주말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만남은 북미 간 첫 실무 협상 채널이 가동되는 것으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양측의 물밑 협상이 급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북핵 6자 회담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어제 스웨덴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이도훈 본부장이 지난 15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미국의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의 전화통화를 갖고 향후 추진 방향을 조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남북 간이나 북미 간은 물론 남북미 3자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청와대는 북미가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간의 대화도 확대해 나가면서 이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요. 스웨덴에서 우리 정부를 포함한 남북미 3자의 실무회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과 함께 새로운 협상 방안, 이른바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즉 서로 간의 의제가 계속 이어지는 연쇄 협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북미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무 협상도 급진전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정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초 남북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이 판문점에서 극비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이후 침묵하던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직후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움직인 건 우리 정부가 지난 가을부터 제안했던 새로운 협상 방식을
북미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새로운 방식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1대1로 맞교환하는 게 아니라 협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른바 체인 리액션, 연쇄 협상 방식입니다. 6.12 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북측은 다시 ICBM 폐기와 영변 등 핵폐기 검증을 받고 미국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열면서 북한 방문과 관광 등을 허용하는 식입니다. 한 단계씩 끝나는 단절적 협상이 아니라 하나의 의제를 해결하면 다음 의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 매 협상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줄이고 협상 테이블도 상시 운영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스웨덴에서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남북미 북핵 수석 대표들도 바로 이 방식으로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다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입구로 종전선언이 추진되면서 상징성이 큰 판문점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특권 내려놓기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어떤 학교에선 국회 지원 연구비로 빌딩까지 샀다며 내부 비리를 폭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토론회에 나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특유의 솔직 화법으로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책 연구비를 언급하다가 학회에 주는 연구 용역비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학회는 국회에서 받은 돈으로 빌딩까지 샀다는 말도 들었다는 겁니다. 위탁 연구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1억 받으면은 실제로 쓴 사람한테는 몇백 주고 그 전부 임원들이 쓰고 대충 표절해서 하나 내고 천 몇백을 떼어먹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보고서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유인태 총장은 그간 국회 직원들이 보고서를 꾸며내느라 엄청난 고생을 했다며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각색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관광지간만 다 빼고 이제 뭐 회의한 것만 어떻게 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그래 보고서 만드는데 한 2달 걸려요. 그 각색하느라고 이제 국제국 직원들이. 의원세비 상당 부분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는 행정부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며 넓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시민단체는 유 사무총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